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 알겠죠? 자,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자 완전 제곱식 곱하기 완전 제곱식 꼴 함수의 개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쵸? 그래서 x-알파의 제곱 그리고 x-베타의 제곱꼴 4차 함수는 그러면 완전히 좌우 대칭인 함수가 나올 거니까 자 알파하고 베타가 극소라고 한다면 자 극대는 언제 나올 거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거리가 같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다음 4차 함수 개형으로 갈 건데 자 우리가 중근 가지는 거 짝수중근 자 2중근도 있겠지만 3중근도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중근 얘기도 좀 해볼 건데 자 fx가 만약에 x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4알파를 다시 또 인수로 갖는다고 해볼게. 왜 쌤 4알파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과가 말해줄 거죠, 그쵸? 한참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함수를 그려볼 건데 뭐 알파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어. 우리 3중근이랑 뭐 한다 그랬지? 접하긴 접하는데 그래, 뚫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0일 때는 뚫접을 하고 4알파일 때는 교차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내가 그리는 함수는 자 0일 때 접하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4알파랑 만나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올 건데 그 어떤 모양이야? 대륙 모양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아프리카 모양의 함수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비슷하지? 이런 모양이니까. 그쵸? 이집트 뭐 알제리 이런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모양은 대륙 모양 함수에서 비율 관계를 찾아보자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정리를 다시 해보잖아?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내가 도함수를 구해봤을 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4x 제곱에다가 x 3 알파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우리는 0일 때랑 3알파일 때 미분계수가 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다시 우리가 짝수중근이면 부호가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자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거야 감소하는 양상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일 때는 극점이 아닌 인계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3알파일 때 뭐가 나온다? 3알파일 때 자 극소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시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이 뚫접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수평선을 샥 그었을 때 인계점에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인계점과 극점 간의 간격 그리고 극점과 다음 교점 간의 간격을 비교하면 이 x좌표의 간격은 언제나 3대 1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로써 증명한 건 뭐냐면 자 4차 함수의 3대 1 비율 관계를 확인을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하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비율 관계 두 개 다 얘기했잖아. 1대 2대 1, 1대 9서 다 얘기했지. 근데 자 여기 나오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에 따라서 비율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 알겠지? 자 4차 함수 자 다시 좌우 대칭일 때는 간격을 봤을 때 1대 루트 2 비율 관계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1대 루트 2 비율 관계, 3대 1 비율 관계 이렇게 두 개의 비율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4차 함수의 개형까지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유형 6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거야. 그 유형 7번부터가 또 응용 유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 기본형 4차 기본적인 4차 함수의 해석을 물어볼 때 봐봐. 자 짝 중근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 그리고 3중근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는 우리가 따로 볼 필요 없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인수정 이용해서 하나 먼저 해보자. 자 인계점의 x좌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자 그리고 다시 극점 극소가 되는 x의 좌표는 뭐라고 할까? 6 그럼 8이라고 할게.
그만큼 차이 나겠으니까. 아, 왜? 나한테 계산 시킬 거야? 나한테 지금 3분의 4 계산하게 할 거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 거고, 자, 임계점의 y좌표는 뭐라고 해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되겠어. 4. 그래, 4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4차 함수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내가 쭉 이렇게 선 y는 4를 그어놨을 때, 자, 임계점이 2고 극소가 8이라는 건, 자, 8이라는 건, 자, 어떻게?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의 x표는 어떻게 돼? 거리가 6이니까 3대1 배우는 게 의해서 거리가 2가 돼야겠죠? 그쵸? 그러면 8에다가 2를 더하면 뭐가 될까? 10이 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지.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fx는 x-2를 세제곱으로 가지고 최고차항에서 뭐 몰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10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 수평선에 y값 4를 더해가지고 fx식을 쓸 수가 있어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의를 좀 가지면서 일단은 1번 문제 같이 풀어보자. 지금 1번은 근데 앞에 했던 건 조금 무관한 개념이긴 해. 자, 도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왔어? 도함수가 3차 함수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구간, 자, fx는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실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증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인 3차 함수를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자, 마이너스, 아니 0까지는 내내 감소해야 되죠. 그치? 자, 근데 봐봐. 자, 얘가 지금 뭘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지지? 그러면 다시 내가 x는 0을 기준으로 감소해야 되니까,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에 그려져 돼. 그죠? 근데 언제? 2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해석하는 센스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잖아. 자, 그러면 다시 2보다 클 때는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x 플러스 1이 지금 뭘 인수로 가는가?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니까, 자, 도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뭐야? 함수값이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분명히 0보다 왼쪽에는 우리가 x축 아래쪽에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인 순간에 딱 0이지? 얘가 그럼 1대에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그쵸, 최대가 되니까 극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3차 함수는 극대값을 가져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센스야.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접했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맞는 말이 되시겠지? 그러니까 언제? 0에서 2 사이에 교체가 일어나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이 3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에 접하지? 그럼 3차 함수가 뭘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나는 x 플러스 1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제곱 인수로 갖겠지? 그리고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b를 썼냐면 상수항이 b니까. 그죠? 그러면 뭐 a는 b 플러스 1이야. 이 정도도 서로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요게 교점이 지금 보인 건 마이너스 b인 걸 알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b는 여기 사이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딱 걸쳐도 어때? 걸쳐도 똑같은 말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체수를 물어보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다시 a는 b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건 2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자 마이너스 b가 0에서 2 사이라는 건 b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 2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의 최대체수를 구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최소는 언제 나와? 최소는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제일 먼 어디? b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 써주면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최대는 그쵸 최소는 최대는 뭐가 나오겠어? 8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3이야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 나오겠죠? 맞아? 맞아? b가 마이너스 1때 뭐 b가 마이너스 1때는 8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그치 5지. 그러면 둘의 합은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게 맞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f'0은 0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f'2는 자 16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k까지 자 이때 f'x는 자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기에서 모르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f'0이 2고 f'2가 16이라는 건 내가 f'x는 x를 인수로 갖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건드리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를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x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봐봐. 아래에 있는 식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 0에서 무한대까지 뭐라고 돼 있어? f'x는 0보다 작아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죠? 그리고 0에서 k도 뭐라고 돼 있어? 0보다 작아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f'0은 뭐야? 여기 0이죠, 그쵸? 자, f'0은 0입니다. 해서, 자, 우리는, 자, 다시 도함수의 그래프가 또 x축이랑 만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봐봐. 자, 0을 기준으로 왼쪽도 음수고, 오른쪽도 음수야. 그치? 자, 그럼 어때? 1대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0에서 f'x가 극대값이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내가 y는 f'x를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끔 도함수가 그려집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양수 k에서 0에서 k에서 이제 음수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적절히 음수라고 말하면 돼. 왜냐면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면 내려갔다가 언제나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라는 말은 k가 있다야. 알겠지? 뭐라고? 얘라고 말할 수 있는 k가 있다라는 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자, 어떤이 들어간 명제. 우리 뭐 한정 명제라고 배운 친구가 다 들었구나. 아무튼 자, 어떤이 들어간 명제 있잖아. 이게 해석이 우리 수학 때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명제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 고3 수능 때 어떤 들어간 문제가 틀렸어. 아쉽게도. 알겠죠? 그거 해석하느라 시간 다 잡아먹었거든. 그래서 문제를 답을 냈는데 1차례가 틀렸거든. 근데 검토할 시간도 없이 너무 빠듯하게 풀었어. 이게 어떤 해석이 좀 힘들어가지고.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P의 원소 X에 대하여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 문제에서는 어떤 양의 실수의 집합인 K에 대하여 주어진 열린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조건 이렇게 쓸 겁니다. 얘는 한정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 이런 명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자, Q를 만족하는 자, X가 P의 원소 X가 존재한다, 있다라는 말로 바꿔주시면 좋겠어. 자, 어떤 이 실제는 이그지스트랑 대응되는 단어거든. 알겠죠? 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K까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고 말할 수 있는 K가 있어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성립이 아니라 있다야. 알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넘어가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F'X는 이렇게 하고 끝낼 얘기가 아니라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겠구나 라고 써내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인수는 알파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알파예요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F'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F'E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16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극점이 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2일 때는 확실하게 어때야 돼? 양의 방향에 그려지게끔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알파가 결국 2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자, 기억에 사는 얘기 봐봐. 기억. 자, F'X는 0은 자, 열린 구간 0에서 2에서 적하실 실근을 갖는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어야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2일 때는 확실하게 양수지. 그리고 K까지는 확실하게 음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하고 이 사이에 알파가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사익값 정리까지 써야 되지만 안 써도 충분히 이 명제가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이거 지금 f'x의 그래프야. 그죠? 자, f'x가 극대가 되려면 어때야 돼? 0이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f'x가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리 꽂아야 되는데 그런 f'x는 관찰되지 않죠?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고. 자, 그리고 하나 더. 4차 함수가 극대값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때만 된다 그랬어. 그치? 근데 지금 저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안 된다 해도 돼. 알겠죠? D급 봅시다. 자, F형이 0이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지? 우리 항상 성립한다. fx의 모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 그쵸? 최소값을 가져오더라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fx의 최소값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fx의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 라고 생각해보면 다시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감소했다가 0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찍고 다시 올라오는. 해서 여기가 0인 거 알고 있으시고 여기가 알파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다시 fx의 식은 어떻게 쓰일 거냐면 내가 자 이렇게 임계점에 x표가 나와 있을 때는 쭉 그어주는 게 우리가 식 쓸 때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자, 근데 0일 때 0이니까 이거 그냥 x축이야. 그치? x축이니까 fx는 x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리고 3대1 비율공개 이용하면 여기 교점이 3분의 4 a 알파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이런 식으로도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최소값은 f 알파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4제곱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시고, 그 다음에 f'2가 16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자, 그럼 사실 내가 x세제곱 이제 인수로 갖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얘 도함수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f'x는 하고 식을 써주면, 자, 4x 세제곱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야. 마이너스 4 알파 x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서, 자, f'2 식 넣어주면 32 마이너스 16 알파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32 마이너스 16 알파 해주면 뭐가 나와? 얘가 16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1인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상 f 알파는 뭐라고 볼 수 있어? f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다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어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시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어디까지 됐을까? 괜찮아? 넘어갈게. 해서 기억 D가 이렇게 두 개가 났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3번 봅시다. 자, 3번 뭐라고 되냐면 양수 A에 대하여 A, 0에서 y는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1과 자 1의 그은 접선과 자 마이너스 A, 0에서 똑같은 곡선으로 선 그었을 때 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관찰을 해보니까 얘 어떤 함수야? 얘 우함수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우함수라는 건 미분했을 때 기함수가 나옵니다. 왜? x는 0의 대칭이니까 미분하면 0,0의 대칭이 도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자, 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아까 3중근까지 봤죠? 그쵸? fx는 x의 4제곱 하면 4중근 가진 함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이 4중근 가진 함수 미분하면 fx는 4x 세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아까 도함수 중에서 3중근 가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형 동공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얘는 y는 1이라는 어떤 선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위로 볼록하게끔 우리가 선 그려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좌우 대칭인 함수를 건드리고 있어. 자 그런 다음에 a, 0 찍어놓고 접선 그으시고 그리고 자 마이너스 a, 0 찍으시고 접선 이렇게 그을 건데 자 봐봐 a랑 마이너스 a도 지금 서로 좌우 대칭인 모습으로 우리 접이 찍혀있는 상황이지? 그럼 접선도 어떻게 되겠어? 접선도 좌우 대칭일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잖아.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우리가 좌우 대칭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a, 0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면 반대쪽에서 그 접선은 마이너스 m이 될 수밖에 없지. y축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y 증가량이 똑같은데 x 증가량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 알겠죠? 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m제곱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m은 결국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근데 내가 지금 기울기 음수인 거에 적어놨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 문제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었어.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얘를 미분해서 해석을 해주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8x 제곱 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맞아? 8x 세제곱이지. 자,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우리는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찾는 거잖아? 그럼 x가 2분의 1인 거 찾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는 항상 접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접점의 x좌표를 2분의 1, 이렇게 잡고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y좌표도 알아야 접점의 방정식 쓸 수 있겠지? 넣어주면 8분의 뭐다? 뭐야? 8분의 7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봐봐. 2분의 1, 8분의 7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에 a, x절편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맞아, 합이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a도 뭐가 돼? a, 0이랑 2분의 1, 8분의 7 더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a는 2분의 1 더하기 8분의 7입니다.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x절편 구해도 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언제나 x좌표와 y좌표 합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두 좌표 더해서 건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도 쳐보자. 자, 3번 문제 저번에 우리 그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랑 되게 비슷한 유형인데 한번 씩 써볼게요. 자, 함수값이 a보다 크면 fx를 그려. 그죠? 자, 함수값이 a보다 작으면 2a-fx를 그려. 라고 돼 있는데, 봐봐. fx가 좌우 이동이 없이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한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고 알아야 돼. 혜린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하게? 뭐해, 이거? 뭐에 대해서? 접은 다음에 올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원래는 x축이었던 게 지금 2a가 된 상황이지. 그러면 0하고 2a 사이가 대칭축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y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대칭 이동 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가 저거니까 저기 이견이 없어.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우리 저번에 수 원 했을 때도 건드렸던 문제야. 그래서 y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그럼 봐봐. y는 a를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지면 그대로 그리란 얘기야. 아래쪽에 그리면 접으란 얘기야. 그죠? 그럼 사실상 뭐야 이거? 거의 그 절대값 함수랑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의 양상이랑 똑같아. 얘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력이 높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fx-a의 절대값 씌워놓은 함수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플러스 a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뺀 함수에다가 똑같이 a 넣어주면 다시 내가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자, 이때 뭐 y는 뭐 a가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알겠죠? 그러면 다시 a보다 위쪽에 그릴 때는 함수를 그대로 그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려. 알겠죠? a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면 함수를 접어 라고 했으니까 접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종의 종이접기 함수처럼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펜이 어디까지 했어? 다 했어? 그래서 아래쪽은 접어 올려라. 해서 함수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접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fx가 a가 되는 순간에 미분 불가능성이 생기지? 9, 4 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fx가 a가 되는 순간 자, 미분 불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봐봐. 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꺾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절대값 함수랑 취급이 똑같아진다는 거지. 어떠냐면, 봐봐. 자, FA인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점은 꺾어봐요. 그치? 미분 안 된다면 BX를 썼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리 꽂으면 미분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Y는 A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어때? 접하는 부분은 똑같이 미분계수 0이겠죠? 그쵸? 내가 만약에 Y는 A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여기는 안 접히겠지? 그쵸? 자, 해가지고 자, 만약에 이 순간에 fx가 a인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었다면 좌미우미가 둘 다 0이 되니까 이때는 미분이 가능해진다 해서 이렇게 적고 진행을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서는 x는 4에서만 미분이 불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 이 표현이 너네가 4차 함수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볼 표현이 될 거야. 저 정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 왜? 봐봐. 자, x는 4, 그럼 미분 불능점 접히는 점이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우리 4차 함수 모양 생각해보면 총 8개 모양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자, 8개 모양을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자, 왼쪽으로 치우친 거, 대칭인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사실 얘랑 케이스 똑같지? 그쵸? 그리고 대륙 모양 2개. 이것도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얘도 케이스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세형 동건 모양. 그리고 비대칭인 그냥 아래로 블록한 함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얘는 어때? 얘는 내가 어디에 걷더라도 꺾인 점이 하나만 나오게 할 수가 없지? 2개 다 꺾이던지 아예 안 꺾이던지 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아래쪽에 그면 아예 안 꺾이고 벌칙을 그으면 무조건 2점에서 꺾이죠. 그러면 좀 탈락이야. 그치? 얘도 같은 맥락으로 탈락이지? 모양만 대칭일 뿐 하는 짓거리는 똑같을 거니까. 그 얘네도 보자. 자, 얘는 어떠냐면 얘는 여기 지나는 순간 어때? 꺾인 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딱 미분에서 0인점에 걸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x는 4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고 말한다는 건 그러면 자 뭐야? 이 케이스에 딱 민계점 지나는 접선을 그었을 때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그어도 2점에서 꺾이고 2점에서 꺾이고 4점에서 꺾이고 2점에서 꺾이지.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안 꺾이고 4점에서 꺾이고 2점에서 꺾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W 모양 함수도 마찬가지로 기각이 되어야 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봐봐.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으면 한 점에서만 접힌다 라고 나와 있는 건 결국 우리는 자 뭐가 돼야 돼? 북아프리카가 되거나 북아메리카가 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모양의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이 모양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민계점에 접하는 접선. 점을 지나는 수평선.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점에서만 접힌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자, y는 a가 자, 여기를 지나는 거야. y는 a
이렇게 지나고 자 4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 교차점의 x좌표가 4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조형고 배움순서부터 있던 문제구나 이거. 자 y는 a 이렇게 그어놨을 때 자 여기가 이번 여기 x표가 4였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때 이제 fx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 똑같이 그려지고 여긴 이런 식으로 2배가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겠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어. 이게 gx 그래프고 이게 이 상황에서의 gx 그래프야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나조건에서 자 gx-fx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안 접히면 똑같지 fx지 gx가 그치? 그러면 빼면 다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gx 빼기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만나는 점 오기 전까지 a가 되는 순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야?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gx 빼기 fx 해보면 얘 빼기 얘잖아. 그럼 얘 2배로 함수가 그려지겠지? 다시 2a fx에서 fx 빼는 거죠? 그쵸? fx니까 자 2a 마이너스 2fx가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fx에다가 2a 더해놓은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빼란 얘기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냥 얘가 2배가 돼서 이런 식으로 2배가 돼 해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가 2배로 중복돼서 그리는 거야. 얘 뒤집은 걸 뺀 거니까 더하기 2 한 거랑 똑같지. 뒤집으면 보고 반대로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 차이만큼이 지금 함수값으로 새로 반영이 돼서 여기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줘. 식으로 보면 2a 마이너스 2fx야. 알겠죠? 맞아?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교점의 x좌표가 4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가서 내리꽂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오겠어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분의 7에서 최대값 2a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2분의 7을 최대값 가져야 되지? 자 봐봐 최대값은 첫 번째 케이스에는 4보다 큰 것밖에 안 나오겠지. 그죠? 그렇다는 건 뭐야? 결국 최대값이 나오는 케이스는 바로 두 번째 케이스였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가 2분의 7이라고 한다는 건 4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1대 3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봐봐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세배하면 2분의 3이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는 2가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2분의 7 대입을 하면 얘는 다시 2a 한 다음에 f 2분의 7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2f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2a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f 2분의 7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 0이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얘는 다시 자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왔다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때 얘가 2고 쭉 그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2분의 7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는 y는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식 쓸 때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얘네들 기준으로 식 써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제일 편해. 그러면 fx는 다시 자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돼 있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남기고 x-2의 세제곱에 x-4 걸어놓고 여기다가 a 이렇게 더한 게 fx인데
f2분의 7이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7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고 플러스 A 이렇게 걸려 있으니 A는 16분의 27이 되어야겠어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2분의 5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셔도 돼요. 자, 4번도 같이 봅시다. 5번. 자, 5번도 4차 함수 비율관계 두 번째 1대 루트 2 비율관계 얘기하려고 한 거야. 지금 이 비율관계는 1대 3 루트 비율관계 이용해서 문제 푼 거니까. 자, fx씩 봅시다.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구간 k에서 k 플러스 1까지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k는 지금 정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k랑 f 프라임 k 플러스 2가 자, 어때야 돼?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보자. 얘 일단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미분분하는 인수분해를 좀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식이 x제곱으로 묶고 x제곱 묶고 x제곱 빼기 16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쵸? 자, 그럼 이 함수 일단은 우리가 식만 봐도 5함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쵸? 그림 그려봤을 때 자, 좌우 대칭인 함수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내리 꽂아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좌우 대칭인 함수가 나와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가 감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0이 되는 순간 극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교점들이 전부 다 4랑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 아까 이용했던 1대 루트 2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극점에 x좌표를 바로 때려내자는 거야. 물론 미분해도 다 나와요. 자, 하면 2루트 2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루트 2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그죠? 자, 그럼 다시 k에서 k 플러스 1까지 f'x는 음수여야 돼 라고 나와 있잖아. 자, 루트 a는 1.4 정도 되니까 2루트 a는 2.8 정도 된다는 거 생각하고 문제로 접근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때? 여전히 미분계수가 음수인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가라고 쓸게. 그리고 나는 분홍색으로 씁시다. 알죠? 자, 지금 쓴 노란색은 가조건 얘기하는 거야. 가조건을 만족하는 K는 다시 저렇게 정수부터 정수까지 거리 잡았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니까 자, K는 마이너스 4 이하의 정수예요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감소하는 구간 보면 0에서 2까지 또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죠?
3 해버리면 우리가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도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K는 0이어도 되고 아니면 1이어도 되고 그리고 그 위에 K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 이하의 정수를 말하거나 아니면 0 또는 1을 말하거나 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 나족과 만족하는 애들 보면 얘는 어때? 두 칸 차이 나는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부호가 음수이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K일 때는 음수고 K 플러스 1일 때는 양수던지 혹은 K일 때 양수고 그 다음에 얘 K 플러스 1일 때 음수던지 케이스가 두 개 나오죠? 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주면 K가 너무 작잖아? 그럼 K랑 K 플러스 2를 잡아도 다 음수가 나오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럼 안 되겠어. 자, 그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미분계수 2일 때 미분계수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2일 때 미분계수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음수 곱하기 양수에서 양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여도 돼. 마이너스 4일 때 미분계수는 2인데 1일 때 미분계수는 양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인데 이때도 음수 양수니까 음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곱했을 때 이거밖에 안 되는데 K가 마이너스 4 이하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더 안 볼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0 또는 1에서 가능한지 볼 건데 자, 0일 때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곱해서 0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치? 자, K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는 음수인데 3일 때는 양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K가 1이어도 좋아 라고 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4랑 1이랑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곱의 합은 17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6번 자, 봅시다. 가조건 F2 더하기 X랑 F2-X가 같다는 건 2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걸 보고 처음에 우리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이 4차 함수는 맞아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X는 1에서 극소라고 나와 있지? 그쵸? 자, 근데 봐봐. 이 함수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란 말이야. 자,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자, 1일 때 극소값을 갖는데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다음 쪽에는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 그러면 3일 때도 똑같이 극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때? 이 함수는 좌우 대칭인 함수니까 극소값이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자, X는 3에서 극소고 F1이랑 F3이 같다는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다시 그럼 X는 1이고 X는 3에서 극소 이렇게 가지면 극대는 어디서 가져야 돼? 2에서 가져야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함수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X는 2에선 극대다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자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형을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개형 파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추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에 대한 식을 써야 내가 무슨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잖아. 그쵸? 봐봐. 일단 좌우대칭인 함수고 그리고 우리는 수평선을 그어서 접하게 만들어야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는데 자, 1하고 3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그어버리자. 우리 극소값 뭔지 아니? 모르죠? 그죠? 자, 모르니까 진짜 몰라? 원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쵸? F0이 0이다. 이거 파악할 수 있겠지? 자, 몰라? 1일 때는 그러면
그 y는 뭐 k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 해놓고 일단 식을 세워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자, 모르면 그냥 k 이렇게 해서 그냥 설정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y는 하고 식 써주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1의 제곱 그리고 x-3의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k야. 이렇게 써낼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자 f0은 어떻게 돼? f0은 대입해주면 9 플러스 k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결국 k가 마이너스 9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럼 결국 fx식은 x-1의 제곱 x-3의 제곱 마이너스 9. 자 우리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대값 물어봤죠? f 몇 물어보는 거야? 2 물어보는 거지? f2는 그럼 마이너스 8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a제곱은 64였어 라고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대칭인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형을 이용해서 저렇게 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대칭인 함수에 대한 정보 굉장히 중요하시겠지? 해서 이렇게 6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유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마지막 8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했을 때 자 극점이 마이너스 2일 때 나오고 그리고 1일 때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해보자 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일단 얘가 fx고 얘가 gx의 그래프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 뭐야? gx와 fx의 빼기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gx구나. 얘가 gx고 얘가 fx인데 우리 자 hx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의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h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나오겠지. 1차 함수 뺀다고 해도 안 변하니까. 근데 어때? 둘이 만나는데 자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접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접하면 빼기 함수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hx는 x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럼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우 대칭이 되게끔 함수가 그려지니까 자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대값은 언제 나오겠어? 바로 마이너스 2와 1의 센터에서 나오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뭐가 나오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두 번 인수분해 되는 함수 있잖아. 자 여기서 만약에 대입하면 숫자 나오지? 그거 그냥 내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제곱하지 말고 그냥 인수에다가 씩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그치? 그냥 그거 내제곱해버려. 그러면 뭐가 나오냐? 16분의 81이 나온다. 다 똑같은 수가 나와요. 해가지고 그냥 한 인수에다 대입하고 그거 내제곱하면 돼. 이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됐을 때는. 해서 극대값은 16분의 81이었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안 되네. 9번 문제 보고 봅시다. 자 뒤에 문제 9번 봐요. 그래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뭐라고 되냐면 자 f 이 함수값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봐봐 지금 x 증가량이 전부 다 지금 1로 동일한 상황에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 함수값의 차이가 일정하게 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0, f0, 1, f1, 2, f2는 자 봐봐 x값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y값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 직선 위에 네 점이 같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의 1 그리고 0,0 그리고 1,1, 2,2 이렇게 있을 때 x 증가량은 언제나 1씩 증가하는데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y 증가량도 d로 똑같아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때? 전부 기울기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다 라는 말을 자, x좌표까지 똑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x좌표가 만약에 달랐으면 한 직선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 x 증가량이 다른데 y 증가량이 같다고 해서 직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직선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4개의 점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 y는 fx를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f2k가 20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그은 접선과 여기서 그은 끝에서 그은 접선이 k, 0에서 만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라는 문제야. 자, 그럼 봐봐. fx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1이야, 그치? 그리고 직선과 지금 만나는 상황이 나와 있고 이 교점의 x좌표들이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렇다면 fx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몰라서 나는 y는 lx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플러스 lx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2에서의 접선이 k, 0에서 만나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얘를 내가 t1x라고 얘기할게. 접선이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t1 이렇게 쓸 거고 여기를 내가 t2x 이런 식으로 한번 쓸 거야. 이 k, 봐봐. t1x랑 t2x를 직접 구해서 교점 구하는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 그죠? 그리고 어때? 이 fx가 빼기 함수 먹이기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제시가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fx만 이렇게 쓰지 말고 자, 모든 함수를 우리는 자, 빼기 lx 해가지고 이 lx를 빼기 함수로 만들어 보자.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직선을 빼기 함수로 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x축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럼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쭉 그어봤을 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이때 x 좌표들의 간격이 전부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린 이 함수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좌우 대칭이겠구나.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좌우 대칭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축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x는 그러면 2분의 1이 대칭축이 되겠죠. 0, 마이너스 1, 0, 1, 2의 중간에 있는 그죠? 자, 이거는 실제로 너네들이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이용해야 돼. 자, x 플러스 1은 x는 2분의 1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 얘에 대응합니다. 얘는 얘에 대응하고 얘는 여기에 대응하고 얘는 여기에 대응하니까 모든 점들이 다 서로 자리가 바뀌게 될 거거든요. 알죠? 부호가 4개가 다 바뀌지만 4개 다 바뀌면 양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축을 쓸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선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가 돼? t1 마이너스 lx가 되겠죠? 여기도 자, t2 마이너스 lx가 되겠지. 그죠? 그럼 다시 이게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k는 2분의 1이었구나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교점의 x좌표는 뺀다고 빼기 함수 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
빼기 함수를 먹이는 이유가 빼도 교점의 x좌표가 안 바뀌니까 빼기 함수 쓰는 거야. 물론 y좌표는 바뀌겠지만, 그쵸? 자, 교점의 x좌표들은 전부 다 유지한 채로 우리가 lx를 만드는 거잖아. 그쵸? 왜? t1x는 t2x다 했을 때 나오는 이 교점의 x좌표가 k잖아. 그쵸? 근데 내가 t1x 빼기 lx를 한다고 하고, 자, t2x 빼기 lx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고 날아가니까 똑같은 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 원래 그림에서 k 2분의 1은 빼기 함수에서 교점이랑 똑같이 나온다. x 좌표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야? 이때 y좌표가 k, 0이 된다는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2분의 k, 0이 될 텐데, 그럼 다시 k가 2분의 1이고 이때 x가 완전히 깨지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무슨 얘기 하지? 자, 일단은 여기 빼기 함수 fx-lx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아까 쓴 대로 x 플러스 1 그리고 x 그리고 x-1 그리고 x-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t1 빼기 lx랑 t2 빼기 lx가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하면 x에 x-1에 x-2 한 다음에 뭐 x 플러스 1에 x-1에 x-2 자, 식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0되는 값 대입할 거니까 아랑곳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쓸 수 있잖아. 그치? 우리는 2일 때의 미분계수만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때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는 x는 2가 있는 게 다 날아가. 그죠? 이게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얘는 y는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 t2 빼기 lx가 6x 마이너스 12인 거 알 수 있게 되죠. 그치? 자, 그럼 다시 2분의 1일 때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면 t2의 2분의 1 마이너스 l 2분의 1 계산하면 3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자, 마이너스 9야.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우리 t2의 2분의 1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L2의 2분의 1은 뭐가 된다고 말해야 될까? 9가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가 2분의 1, 9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봅시다 이제. 알죠? 왼쪽 지우고 갈게.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뭐 f2k가 20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으니까 저거 해석하러 가야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은 다시 fx는 하고 식을 써주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lx인데, 자, 이 lx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9 지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근데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m 이렇게 쓰고 내가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그냥 쓸 거야. lx 자리에다가 그냥 2분의 1,9 지나고 기울기가 m인직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f2k 그럼 뭐야? f1이 2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니? 2분의 m 더하기 9가 20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거게 되겠죠? 그치? m 2분의 1이었으니까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m이 뭐였어? 22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F4K,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 느낀 거 날라가고 뭐야? 22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9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42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함수만 보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빼기 함수를 쓰시고 빼기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원래 함수로 돌려내는 이 과정을 좀 기억해줘. 자, 봐봐. 상황을 바탕으로 빼기 함수를 상정해서 빼기 함수 얘기 끝내. 그리고 여기서 이 접선 얘기를 우리가 k,0이다 해석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자, 빼기 함수일 때 이 좌표를 일로 돌려내는 거야. 이렇게 돌려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생기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기 이 직선에 대한 LX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러면 LX에 대한 정보를 이쪽에다 투영을 해서 다시 마지막 조건 2K일 때 함수값 구해서 4K일 때 함수값도 구해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숙제는 6, 6번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안녕.